17% 차.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그러니까 질 줄 알았거든. 이거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전 진짜 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10%는 안 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17% 차예요. 뭐 사실 저번 대선 때 한 2% 졌죠 강서에서. 네. 그리고 저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네. 물론 뭐 형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무슨 뭐 이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나도 화나도 이거 요즘 국민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러면 조금 기분 안 나쁘시게 조금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총선의 바로미터 맞습니다. 뭐냐? 저번 주 아니라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속이 된다면. 지속이 된다면. 네, 17% 차라는 게 잘 보시면 강서구 3개 지역 가불병에 지난 3년 전 21대 총선 때 저희가 진 표 그 격차가 대충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17% 줬다가 다 붙었다가 다 17%가 됐다면 이건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럼 그때 총선 기준으로 하면 이대로 총선을 다시 한다면 또 180석이야. 그때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0석은 180석. 그쪽 얘기고 우리만 생각하면 뭐 합당하고 뭐 무소속 들어오고 하면 딱 110석입니다. 예. 벌써 우울해지는데? 아니죠. 우리의 최바닥이 110이야. 110이 바닥이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잘하면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김태호 후보가 작년에 이겼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겼던 대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 심리적인 상실감이 있을 텐데 일단 1번. 그렇지. 예, 그 렌즈를 하나 빼드리고 이거는 오세훈 효과예요. 과거에. 오세훈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송영길 효과도 있는 거예요. 59대 39였어. 59대 39.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나오고 우리는 많이 나왔겠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워낙에 선거전이 뭐 그 전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렇지. 김태호 후보가 뭐 말실수한 것도 있고 사면 복권된 사람이 어떻게 또 나와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한 경우도 꽤 있었을 거다. 그런 효과가 꽤 있습니다. 보면 사전 투표 한번 보세요.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한 45% 정도를 점유했는데 거기서 그냥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렇지. 사전 투표하시는 분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렇지. 더블이더라고. 그러면 우리 쪽 사전 투표할 사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사전 투표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그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홧김에 저쪽을 찍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형이 이 17% 정도의 지형은 아닌데 굉장히 쇼크 먹을 정도의 반응을 우리 유권자들이 보여준 거다 생각하고 저희가 더 잘 정리해서 분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6개월 후에. 6개월 후야.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 좀 예, 그러기는 어려운 게 당장 오늘도 이제 뭐 반응이 좀 오잖아요. 당 지도부 제가 오늘 회의도 들어가고 뭐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마음에는 안 차시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지금보단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지려면 이제 요렇게 변해야지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으면은 뭐 못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일단 당에서는 아마 내일 혁신위를 띄울 거예요. 혁신위. 예, 뭐 김은경 혁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혁신이 한다면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혁신이야 뭐 그 혁신이 뭐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혁신위의 이름을 뭐 미래비전위원회를 할지 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그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비대위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비대위를 이끌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부터 생각해 보면 암울합니다. 그럼 혁신위를 만약에 띄운다, 아까 미래비전위원회를 띄운다 그러면 그것도 당내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처럼 그냥 당회에서 딱 와서 확 잡는 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내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당내로 하면 그게 죄송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도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그만큼 적어도 당 지도부는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총선에 역할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고 두 번째로 제일 큰 건데요.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그게 큰 사실 좀 소득입니다. 굉장히 보수인 입장에서도 불편해서 수도권 위기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은
대위기지. 이번 예. 보니까 진짜 대위기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 유권자의 반을 넘습니다. 반을 그렇지. 넘는 것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위기론이 뭐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답답했잖아요. 적어도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없을 테니 시간이 지금 그렇게 뭐 많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6개월이니까 6개월. 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잘 해서 우리 월드컵 예선할 때 보면 뭐 조별리그 하기도 전에 막 그렇지. 망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또 잘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도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당 뭐 분위기도 좀 변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그만두신 거죠? 예, 그거는 제가 네. 잘 아니까 예, 그냥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상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많이 저하고 소통을 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게 맞고요. 음. 이제 뭐 전체 우리 당이라든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그걸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형님 개인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조금 일찍 사퇴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는데 물론 내가 형님한테 그 얘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보니까 딱 위안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국힘이 잘 안 변한다고 안 변하면 내가 보기에 다음 총선도 내가 보기 별로 가망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총선이 아직 6개월 남아서 변할 시간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굉장히 긴 거잖아요. 아, 엄청 긴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어쨌건 민주당 대표가 예. 이재명이고 요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겨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 갑자기 웃네요. 왜 또 좋아? 갑자기.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뭐 야구로 비유하면 1회초에 우리가 한 3대 빵 됐다 생각했을 때 5대 빵쯤 5대 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대 빵? 3대 2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점 뽑았다 3점 이거 역전된 역전 당한 거 2점 그렇게 된 뽑았다가. 거.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던지던 투수가 갑자기 구속이 막 10km 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 투수가 그 투수고 그 구질이 그 구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제 총선을 치른다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실 힘을 좀 받았지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 이겨서 그 지팡이 짚고 나서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이거 뭐 강서구청장 결과를 폄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민주당이 이기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저기 딱 이거 하나 저기 기분은 좋겠죠. 뽑기는 좋잖아. 기분은 이게 딱 좋겠죠. 들이밀기는 좋잖아요.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건 단식해서 영장 기각되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어쨌건 뭐 좀 17%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긴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처럼 보이고 그럼 이제 내가 총선 끌고 가는데 문제 없겠다 하면 이제 문제가 거기 아니에요? 비명계?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비명계가 사실 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비주류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당의 비주류고요. 야당의 비주류는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장외예요, 장외. 불쌍이야. 불쌍의 불쌍이야? 영역에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건데 그분들은 지금 구심점이 없다는 거 하나에다가 그렇지. 명분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제일 날 걱정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저항했으니까 이재명이 정신 차리고 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가 보기 좀 안쓰럽더라 그 멘트. 그 멘트는 좀 내가 봐도 안쓰러웠어.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분들이 근데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거는 좀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잠깐만 우리 피터림님 민주당이 이긴다고 말하기에는 오세훈이 14% 이겼고 김태우가 2.6% 이긴 장소예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차이는 이전 대표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네요. 그러니까 피터림님은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 저렇게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 글쎄 그거는 글쎄요. 형님은 또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길 때 황우여 대표였거든요. 기억 못하시죠? 황우여 대표. 그분 때문에 이겼다. 이 논리랑 똑같은데. 선거는 그러니까,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 상황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이준석 대표가 그때 젊은 층에 인기가 좀 많고 했으니까 그런 또 영향력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그거에 더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정치적인 부정적 이미지라든지 좀 반발하는 분들이 뭉쳐 있다는 거, 그것은 이준석 대표 나름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극복을 해야지 이제 어쨌건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쉬라즈 CHR도 자꾸 와인 좋아하니까 쉬라즈라고 읽히네. 722님 기죽지 맙시다, 힘냅시다. 마스다 응원에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틸마스터님. 지금 화난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귀책 있으면 무공천하기라는 원칙을 깬 것부터 잘못이죠. 제가 저번 주에 저거 물어봤잖아, 그죠? 거기다 김태우라니 더불당 보궐선거 공천할 때 우리가 뭐라 한 거 잊었습니까? 설상가상 김행장관 후보자 이재명 민주당에 계신 굉장히 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천을 하냐 마냐 거기서부터 좀 꼬인 면이 있고. 맞아요, 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천을 김태우로 갔을 때 이 선거를 키운 측면,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건 형님 말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냥 일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구청장 하나 뽑는 선거에 저 김태우 후보자가 나오면서 이게 사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막 이러면서 판이 엄청 커진 느낌이 좀 있잖아. 그거는 저희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게 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완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후보자 안 내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으니까. 타고님, 우리 팬클럽반 방장님이십니다. 예. 백대장님, 윤희성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계 내부 사정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도끼를 품고 선거에 달려드는 게 보이던데 그에 비해 국힘은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국힘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전 불만이었어요. 저 얘기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은 솔직히 지나치게 행복회로 돌리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에 제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저기 보면은 민주당은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는데 국힘은 두드러지는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판단할 땐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 가불병 세 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지. 그 세 분들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구청장 선거 때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될 때 엄청나게 분열했어요.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셋이 거의 한 군데 막 손잡고 다니면서 막 선거운동하고 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고 우리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당은요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지. 승자 패자가 나오죠. 후보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선 승복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선 불복 문화가 있어요. 이번에도 경선을 했습니다. 김진선이라는 후보분이 강서병의 당협위원장 전 부구청장 이분이 경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래는 자기가 나갈 걸 김태호가 지난번에 나갔다. 그래서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경선을 했는데 당연히 졌죠. 그렇지. 당연히라는 표현을 제가 빼고요. 어쨌든 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어요. 뭐 이런 나타나질 않았어. 선거에 도움 주거나 하는 아예 없었어.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뭐 선대 뭐 위원장 이런 거 하잖아요. 낙선 경선에서 안 되신 분들 그렇지. 전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내부가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는 면이 보였다는 게 아마 저 표현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니네는 왜 경선을 불복하냐 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경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룰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해야 그렇지.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저희 당은 경선이라는 거를 그렇게 안 하고 후보를 뽑기 위해서 급조되는 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경선 이퀄 불보기로 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경선하면 안 그래야 되지.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거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공천을 한 거부터 난 무공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공천을 한 거부터 그다음에 이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든 것도 좀 문제였고 거기다 형님 말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돼서 생긴 일이라 사실 진짜 이런 그 패배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오늘 대통령실도 예방주사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죠? 예방주사. 그런 말은 좀 예방주사면은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뭐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열이 나죠. 땀 나고 아프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다음 이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는 총선에 만약에 지는 꼴 그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좀 변해야 이게 이길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저도 뭐 참 지도부의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냥 고민 중이란 말씀밖에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하여튼 변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아까 이제 사람 얘기,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의 간판을 선거 때는 간판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그렇지. 있어요. 뭐 선대위원장 옛날에는 뭐 김종인도 있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선거여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인 시절에 막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선거 여왕 맞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지금 뭐 대체적인 지적은 김기현 대표를 얼굴로 내세웠을 때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을 많은 분들이 우리 보수 또는 중도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뭐 한동훈, 오세훈 뭐 이 정도일 텐데 그치, 한동훈, 오세훈 시장은 뭐 시장이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럼 한동훈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이 진짜 한동훈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뭐 국감에서도 뭐 난리도 아니고 맨날 붙으면 본전도 못 뽑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이거 보다 빵 터졌네. 김의겸 의원은 요즘에 팀킬도 전공이라. 그 사진? 나 저 박범계 출장비 해명하는데 이렇게 저 눈을 저렇게 이렇게 감고 이렇게.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러면서 무슨 생각할까 생각해봤어요. 저 봐, 지금 저게 사실 저 본전도 못 뽑은 거잖아. 출장비 괜히 한동훈 건드렸다가. 그렇죠. 저 지금 저걸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네, 근데 저게 자기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씨 괜히 했네. 그거라기보다는 박범계도 당하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박범계도 당하나?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뭐 김의겸 의원이 워낙 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저거야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뭐 예술의 전 나간 것도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도 뭐 물론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게 또 독이 된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확실히 뭔가 경계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경계보다는 증오 같아요. 증오. 미워하는 것 같고. 솔직히 지금의 한동훈 장관의 포지셔닝을 정치적으로 볼 때 처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마스크 쓰던 시절까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도 갖고 왔고 막 윤 대통령 막 진짜 하고 우리가 진짜 정권을 5년 만에 바꿨다는 이 감격에 또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렇지. 연길이 아저씨 뭐 이렇게 되고. 그때 그러니까 작년 뭐 7, 8월 막 그때보다는 지금 살짝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때보단 많겠죠. 그렇지. 네. 요즘엔 약간 진영으로 좀 그죠. 마스크 벗은 효과도 있잖아요. 사람이 마스크 쓰면은 좀 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여. 맞아. 그때 검정색 어두운 계열 마스크를 썼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시선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원래 경호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이 검정 뿔테 안경 끼는 거 안 좋게 봅니다. 경호하는 사람들이 시선이 그걸로 가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까지 만약에 당에서 차출을 한다. 한동훈 장관 정치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지. 차출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당이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는 극약 처방이에요. 거의 저는 극약 처방이다. 그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까지 한동훈 장관까지도 그러니까 뭐 다음에 쓸 시작까지 우리가 그냥 배고프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지 한동훈 장관을 무슨 선대위원장으로 해갖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그 지경이면 과반은커녕 뭐 120석도 못할 상황에서 진짜 천막당사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형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증오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경계라기보다 증오에 더 가깝다고 하면.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제 한동훈 장관 앞길을 어떻게든 다 막겠다. 뭐 오늘 박지원 뭐 또 전 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번에 영장 기각되고 탄핵한다 그랬잖아. 근데 안 해. 그 시기 보는 거죠. 시기를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탄핵을 하면 그거는 뭐 민주당이 뭐 숫자가 되니까 뭐 탄핵은 당연히 되겠지. 소추는 되겠지. 물론 헌법재판소 가면은 빨리 결론 날 거예요. 빨리 결론 나고 뭐 탄핵 9대0으로 기각될 거야. 이건 뭐 어차피 탄핵 사유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 그렇죠. 직무가 정지되면 와서 뭐
정치를 못 하죠. 할 수 있어요? 못 하지. 못 하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게 쉽게 말해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데 사표를 못 내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는까지 생각하기 좀 어렵죠, 아직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민주당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영웅 만들어주는 거고. 아,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당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런 거를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치듯이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네, 충분히 대비한 사표는 뭐 금방 써도 돼요. 아, 그 저거는 네. 탄핵 소추하기 전에 같으면 예. 아예.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안 낼 것 같다. 전날 만약에 급하면 우리가 전날이라도 해임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그 상황이라면. 방법이 또 있구나. 그럼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정말 네. 한동훈 장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국회는. 근데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게 좀 우울은 하네. 그러니까 이 현실화되지 않을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여야가 대립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누굴 위한 거냐. 이 조선 때 당쟁 뭐 서로 목이 빈대 이렇게 했대요. 노론소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요즘엔 나는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진짜 거의 뭐 민주당이나 좀 더 싫지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울해요. 우리 맨스테인님은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가만히 자성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형이 만약에 총선을 지휘한다. 만약에 이건 가정적으로. 그럼 뭐 이준석 대표도 쓰고 뭐 저기 뭐 하여튼 다 화합해서 다 같이 간다 아니면은 같이 안 간다. 아니면 뭐 형님의 다른 비책이 있나? 제가 정말로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선거까지 기간을 6개월을 준다면 이 사람을 쓴다 만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합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에 거기에 진력을 할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준석 너도 그래도 와서 해 이렇게 하면 또 노원에 뭐 공천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죠. 그렇지. 그 받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야. 없어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얻는 분위기.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어떻게든 분위기. 한 표라도 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이준석을 쓸 겁니까 말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런 질문은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포엑스 라지님이 선거 천재 이준석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진짜 분위기가 정치겠네.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따르냐 안 따르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참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저기 해운대 그 포기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다른 중진들도 얘기 좀 있어요? 제안은 했던 것 같아요. 제안을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진 뭐 한두 명한테 뭐 한 수준보다는 하여튼 꽤 많은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고 일부 뭐 초재선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이게 사실은 옮기라는 얘기가 그 지역에서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잖아요. 완곡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 지역을 고수한다면 공천받기 어렵다는 통보잖아요. 그럴 수 있다. 통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당도 지금 겉으로는 지금 당이 많이 이상한 것 같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도 다 알고는 있다. 그래서 이제 2탄, 3탄이 누구냐 해서 뭐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또 손들고 나도요. 뭐 나는 어디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몇 명이 좀 그룹을 지어서 이게 다 같이 그럴 발표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되는 스토리거든요. 부담되죠.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중진들이 탁 내려놓고 온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은 웃기잖아요.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 금지 규정을 만들자. 거기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태경 의원은 물론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압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쫓겨나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정청래한테 할까? 안민성한테 할까? 뭐 어떻게? 내가 가죠? 이런 분위기예요. 오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느낌에. 다른 데서 와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뭐 강서구청 이 선거에 참패하고 뭔가 변화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게 네, 또 지면 안 돼.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위의. 그래요. 자, 우리 신정혜님, 어이없는 참패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참 고단하시겠다 싶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극약 처방이 뭔지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달라서 어떤 식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KJ님, 저는 공감 안 가요. 40대 여성한테 한 장관 인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슈메이커 국힘에 지금도 없는데 갑자기 나올 인물 있나요? 가까운 보석을 두고 왜 핑 둘러가나요? 한 장관 선거 요새 오면 팬미팅 장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예, 맞아. 저분 말씀이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이 오죽 못났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을 차출해달라고 하냐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와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따봉.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서 한동훈 장관 없이도 한동훈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 민주당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지. 한 장관 우리가 한 장관 보유 진영이잖아요. 그렇지. 보유 진영이 땡큐지 일단. 자, 우리 메이킹님. 이준석을 재물 삼지 말고 중요한 건 지금 지도부가 선거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이준석은 제대로 봤다는 거죠. 아직도 이준석을 부정할 건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8%로 진다 그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뭐 그 병민이도 그렇고 뭐 막 또 붙었잖아요 여러 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제대로 선거판을 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당에서 당직 맡고 있고 이렇게 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뭐 퍼센트 속으로는 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말을 못 한다는 거지. 말하면 안 되죠. 하긴 뭐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선거 전에 많이 들었어요.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뭐 어찌 보면 지금 선거에 이준석 대표는 많이 개입을 안 하고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그렇게 평론할 자유롭게 수 얘기할 있었던 수 있는 거다. 위치죠. 그래요. 하여튼 이 결과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 좀 지켜보겠습니다.